입찰 제도. 오늘부터 공사 시사편으로 돌입할 거야. 파이팅 해보자. 입찰 제도란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입찰의 방식에는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공사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 경쟁에 의해 계약자가 결정되는 경쟁 입찰과 발주자가 직접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특명 입찰, 즉 수의계약 방식이 있는데, 경쟁 입찰에는 또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일반 공개 입찰,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의 자격을 두는 제한 경쟁 입찰, 공사에 적격한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지명 경쟁 입찰이 있지. 그리고 제한 경쟁 입찰에는 제한되는 조건에 따라 이렇게 또 나뉘게 돼. 그럼 입찰 방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제한 경쟁 입찰은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거나 중소업체와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또 제한 경쟁 입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5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 먼저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은 시공이 이루어지는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인데, 공사 금액이 소규모인 프로젝트인 경우에 지방업체 보호 정책으로 많이 쓰이지. 군 제한 경쟁 입찰은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별로 편성된 군에 해당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2군 제한 경쟁 입찰에는 1군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해. 이 방식 역시 중소건설업체 보호 정책이야. 도급 한도액 제한 경쟁 입찰에서 도급 한도액이란 각 건설업체는 한 건의 공사에 대해 일정 금액을 넘어서 수주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업체별로 정해진 그 공사 수주 한도액을 도급 한도액이라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도급 예상 금액을 정하고 도급 한도액이 이 예상 금액을 초과하는 업체에 한해 경쟁하는 제도야. 이 방식은 우수업체의 참여로 양질의 공사를 도모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실적 제한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시공 실적이 적은 특수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이야. 참가 업체의 기술과 경험 부족에 의한 부실 시공을 막고자 시행되는 방식이지. PQ에 의한 경쟁 입찰이란 사전에 입찰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주처가 적격 업체를 선정을 하고, 발주처로부터 적격 업체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끼리 경쟁하는 방식인데,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해. 그리고 지명 경쟁 입찰이란 공사에 적격한 업체 3개에서 7개 정도를 선정하여 그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식인데,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배제하고 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지만 선정 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방식이기도 해. 마지막으로 특명 입찰, 즉 수의계약이란 발주자가 공사에 가장 적합한 한 개의 회사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경쟁이 없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간단하고 공사 보안 차원에서는 유리하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없다 보니 공사 금액을 결정할 때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겠어. 지금까지 입찰의 방식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입찰이 진행 시 계약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입찰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총액 입찰 제도는 설계 도서에 따라 입찰자가 수량, 단가 등 모든 내역을 책임하에 계산을 하고 입찰서를 총액으로 작성하는 입찰 제도야. 물량 내역서는 제출하지 않고 총액을 제출하여 결정하게 되지. 또 내역 입찰 제도는 발주처가 입찰자에게 배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는 단가만 넣어서 계산된 총액과 입력된 단가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하고, 순수 내역 입찰 제도는 물량 내역서를 입찰자가 만들어서 공종과 물량, 금액까지 입찰자가 발주처에 제시하는 기술 집약형 방식이야. 이 순수 내역 입찰 제도를 적용하면 건설업체의 견적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설계팀, 견적팀, 사업팀이 갖추어진 초대형 건설사가 아무래도 유리한 방식이겠지. 다음의 표는 앞서 설명한 총액 입찰과 순수 내역 입찰을 비교해본 표인데, 표에서 보여지듯 모든 부분에서 순수 내역 입찰이 총액 입찰보다 합리적인 입찰 방식임을 알 수 있겠지.
있지. 최고가치 입찰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되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가격으로만 경쟁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설계, 시공, 공기, 유지 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력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야. 예를 들어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곡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산비, 즉 시공비가 다소 늘어도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채택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또 기술 제한 입찰 방식이란 입찰자가 입찰 안내서에 따라 적합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가보자. 마지막으로 입찰 및 낙찰의 진행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진행 순서표를 띄워둘게. 기술사 시험은 최대한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한 시험이니까 다음에 진행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도식화해서 쓰면 유리하겠지? 그럼 오늘은 이만 끝!